깨달음을 얻어보겠다라는 너무너무 거창한 그런 목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마음에 대해서 탐구해보겠다, 마음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다 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외로움보다 더 혹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와 과정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가 세상의 것들 안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연예인, TV나 드라마나 영화, 이성의 관심, 경제적 성공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는 곳, 집의 문제, 자식들이 있다면 교육,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 자동차, 남들 눈에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나를 꾸미는 모든 것, 남들 눈에 대단해 보이고 싶거나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시받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 욕망, 아니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온전히 생존을 위한 발버둥,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도 세상에 관심사란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 바운더리에 무엇이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우리의 욕망이 되겠습니다. 욕망이란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란 것은 좀 전에 나열했던 그 모든 일반적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관심사가 되겠고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걷어들여서 내면으로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양쪽은 반대되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흑과 백, 남과 여, 남쪽과 북쪽처럼 반대의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관심사는 외부 세계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내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부 세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가졌을 거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점점 내부 세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일 테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결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시선을 거두어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조금 변한 후에 만났을 때 뭔가 쉽게 섞이지 못한다는 느낌. 예전에는 편하게 이야기했던 주제들이 이제는 나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내가 관심을 두는 것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관심사가 달라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면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그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면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내가 관심을 갖는 것들도 점점 소외받는 것들에 집중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되게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내면의 깊이가 어중간할 때, 자기의 관심이 어중간할 때 괴로움이 가장 크다고 그 말씀을 자주 드렸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자기의 시선과 관심이 일반적인 세상사에 훨씬 더 많이 있을 때는 그만큼 덜 힘들게 될 테고요. 그리고 아예 그 관심사를 거의 다 걷어들여서 자신의 내면으로 아주 많이 집중돼 있으면 덜 힘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내면의 탐구의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결실들 때문에 그 외로움이 많이 덮이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어중간하게 한 발 한 발 걸쳐서 어느 쪽에도 만족도 없고 어느 쪽에도 결실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게 됩니다. 이쯤에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것은 대부분의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여러분이 관심을 두지 않죠. 근데 이건 단순히 쪽수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처럼 내면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면 여러분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테죠.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일반적인 외부 세계의 것들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일단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혹독한 추위의 외로움을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중간하게 양쪽에 한 발씩을 걸쳐 있을 때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점을 보고
달려가다 보면 그 외로움이 내면의 탐구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결실로 인해서 메워지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고, 결국 더 깊이 들어가면 어느 단계까지 올 수 있냐면 외부 세계에 관심을 두는 그런 대인관계의 사람들 안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내가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그런 느낌까지 드는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등지고 나 혼자 수련이든 내면의 관심이든 공부든 혼자 남겨져서 해야 하냐, 배타적인 느낌으로 해야 하냐,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지 외부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통해서 느껴지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면의 탐구 과정 안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에 대한 감각적인 정의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외로움 이꼴 부정적인 느낌에 가까운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으로 느꼈던 것이, 이제는 겨울에 찬바람이 상쾌한 것처럼 그 외로움 자체를 순수한 감정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이란 것이 기쁨, 행복, 만족감처럼 부정적인 감정으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뜻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나의 내면이 나를 부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 느껴질 때 저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나를 불렀던 그 존재, 그것이 나의 영혼인지 어떤 신인지 이 둘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으나 그것과의 합의를 이루며 엄청난 만족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음 공부를 할 때 느껴지는 외로움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분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영혼 혹은 신 혹은 깨달음의 메시지 혹은 이 너머의 무언가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목소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